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코인베이스, 세계 최초로 나스닥에 상장된 암호화폐 거래소죠. 그리고 얼마 전 SEC가 바이낸스와 함께 저격을 했던 곳, 그때 제가 그런 얘기 했죠. 바이낸스보다 훨씬 좋은 곳이라는 걸 부각시키기 위해서 SEC가 공사를 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죠.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아니나 다를까 지금 코인베이스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쨌든 미국이 미국했다. 항상 미국 것을 사랑한다가 맞겠죠. 이제 슬슬 암호화폐를 상장시키려는 미국의 움직임, 참 지들끼리 알아서 이제 다 헤쳐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누가 뭐래도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 국가, 기축통화국, 결국 돈에 관한 한 미국이 움직여줘야 되겠죠. 이제 검토가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이제 상승시키겠죠. 제가 어제 영상에 그랬던가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만 알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 이제 가난하게 살긴 글렀다. 그 가장 큰 이정표는 제 생각에는 제롬 파월의 발언이 가장 컸다고 생각을 해요. 비트코인을 저격했던, 비트코인을 싫어했던 모든 전통 금융 인플루언서들, 제롬 파월의 말 한마디에 모두들 지금 입암하고 있습니다. 입닥치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이 그런 이야기를 할 거라고 저도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암호화폐는 지속적일 것 같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언급을 했죠. 그 말이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가장 큰 이정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꾸 여러분들께 이제 풀렸다, 애군이 사라지고 좋은 일들만 생길 거라는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 그런 발언들도 저는 굉장히 크게 느끼겠지만 여러분들은 작게 느낄 수도 있겠죠. 제가 그렇게 똑똑하거나 영리하거나 경제학 박사도 아니고 미래 예측을 하는 애원자도 아니지만 그렇게 저는 6년 전에 비트코인을 이해하고 블록체인을 이해하고 시대가 이렇게 바뀔 거라는 예측을 했고 지금 2년여 넘게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지만 제가 그들보다 그러면 똑똑한 겁니까?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영향력을 갖고 있는 정책 입안자들이 다들 그런 일은 없다, 그런 일은 생기지 않는다, 비트코인은 허구다, 암호화폐는 사라져야 된다 라고 그렇게 똑똑하신 분들이 이야기를 했고 저는 정반대로 이야기를 했죠. 시대가 이렇게 바뀔 것이다, 이렇게 흐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제 말대로 지금 시대가 변하고 있으니까 다른 분들 보기에는 비트TV가 그들보다 똑똑하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항상 쇼를 하고 액션을 취하죠. 그리고 항상 그들이 말 바꿈을 해야 될 것 같은 시기에 그들이 내렸던 판단들을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시기가 되면 그때 하나씩 던지겠죠. 지금 제롬 파월의 그런 생각들은 충분히 계산이 된, 프로그래밍이 된 그의 발언이죠. 이제 암호화폐를 성장시켜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전에 먼저 제롬 파월이 그에 부합되는 그에 타당한 멘트를 날려놓고 이제 점점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그의 생각을 내비치겠죠. 그렇게 되면 대중들은 제롬 파월이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었지 라고 생각을 하고 제롬 파월에게 어떤 형태로든 면죄부를 주겠죠. 이런 룰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롬 파월의 영향력은 그 누가 뭐래도 전 세계 베스트 3 안에 들겠죠. 적어도 돈에 관한 한 베스트 3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갖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로스차일드가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미국 대통령이 싫다. 그 대신 나에게 돈을 프린팅할 수 있는 권력을 달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미국 대통령들도 돈이 필요하면 미 연준의 허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어떤 정치인도 그가 뱉은 정책 입안들이 행해지기 위해서는 가장 큰 게 돈이죠. 돈의 권력. 어쨌든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코인베이스를 지금 미국에서 대놓고 키워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아시겠지만 블랙록과 파트너십 관계를 갖고 있다. 그리고 얼마 전 블랙록은 SEC에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을 했고, 그리고 CBOE 시카고 보드 옵션 거래소
그런데 이것 또한 최근 미 증권거래위원회에 현물 비트코인 ETF 신청을 했고 감시 파트너로 코인베이스를 지명했습니다. 최근 SEC가 서류 불충분을 이야기를 했었고 그에 따르는 행동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리고 블랙록이 신청한 비트코인 현물 ETF는 SEC가 좀처럼 거부하기 힘들 거라는 제가 이야기도 했죠. 블랙록의 현물 ETF를 승인하게 되면 이제 뭐 엄청난 숫자의 현물 ETF가 승인이 나게 되겠죠. 어쨌든 시카고 보드 옵션 거래소에 새로 등록된 신청서에서 현물 ETF 감시 공유 계약의 파트너로 나스닥에 상장된 코인베이스를 대놓고 지명하면서 미국 기반 및 USD 표시 비트코인 거래의 상당 부분을 대표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이 미국했다라고 봐도 되겠죠. 뭐 제가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결국 암호화폐 시장 또한 미국이 이제 마지막으로 밥상 위에 숟가락을 얹어서 모든 걸 가져가려고 할 겁니다. 그 마지막 퍼즐은 어쨌든 리플 XRP가 되겠죠. Made in USA 코인. 어쩌면 미국의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는, 미국의 부채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미국발 코인. 그래서 지금 리플은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미국은 XRP를 깨끗하게 만들어서 깔끔하게 만들어서 그들이 원하는 곳에 전진 배치하게 될 겁니다. 항상 미국은 그들이 공경에 빠졌을 때, 도망갈 곳을 찾을 때, 아주 나락으로 떨어질 때 전쟁과 통화 정책을 통해서 그들이 갖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다시 리부트 했습니다. 딱 지금이 그때라고 봐도 전혀 어색하지 않겠죠. 지금까지 미국 규제 감시단은 현물 비트코인 ETF가 자금을 조작하고 투자자 보호를 보장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판단을 했지만 비트코인 선물 ETF는 승인을 했었죠. 자, 어쨌든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렸던 내용대로 똑똑하진 않지만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마지막 그들이 원하는 퍼즐은 리플 XRP를 전 세계 최초로 법적으로 암호화폐로 인정하는 그 시나리오가 마지막 퍼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미국이 미국했다.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인플루언서 중에 한 분 라울팔입니다. 라울팔이 또 그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라울팔을 좋아하는 이유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주저하지 않습니다. 리얼 비전의 CEO 그리고 전 골드만삭스 임원 라울팔, 나는 아무것도 팔지 않았다. 작년과 그리고 지금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 6월에서 10월 내 포트폴리오를 30에서 40% 정도 늘렸다. 작년 6월에서 10월이면 비트코인 18,000불에서 24,000불을 횡보했던 그 자리죠. 제가 계속 괜찮다 했던 구간. 그리고 라울팔은 비트코인의 불러는 떡상은 2026년에 절정을 이룰 가능성이 있다. 암호화폐 시장은 지금부터 매우 낙관적이다. 특정 숫자, 특정 가격대를 언급하는 것을 꺼려하지만 2023년에는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강세를 보일 것이다. 정말 흥미롭다. 그런 징후들이 포착되고 있다. 어쨌든 지금부터 상승을 해서 2025년까지는 굳이 별다른 근심 걱정이 없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작년 관공서에서 NFT 강의를 했을 때 그때가 비트코인 19,000불이었어요. 그리고 그때도 역시 저에게 지금 사야 되냐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본인이 직접 판단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뭐 힌트는 충분히 얻을 수 있겠죠. 제 얼굴 표정을 본다던가 아니면 제가 뱉는 어떤 뉘앙스들, 아니면 제가 말하는 톤이라든가 억양에서 충분히 많은 분들은 느낄 수 있죠. 항상 사지 마라고 하지만 웃으면서 사지 마세요 하는 거와 정말 긴장된 얼굴로 사지 마라고 하는 거는 차이점이 있겠죠. 어쨌든 그 언저리 그때가 비트코인의 바닥이었겠죠.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30,000불이에요. 그런데 떨어진다면 1차는 28,800불, 그리고 2차는 25K,
그리고 더 떨어진다면 22,800불. 이렇게 세 단계에 걸쳐서 떨어진다면 여기까지 가겠지만 그 밑으로 더 빠지기란 힘들겠죠. 뭐 제가 영상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드렸지만 저의 그런 이야기를 듣고 분명 액션을 취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더 떨어질 거야, 제 말은 틀렸어, 이렇게 판단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시간이 지났죠.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제가 자꾸 비트코인이 22,800불에서 28,800불이 가장 좋은 매수 타점 지역이다 라고 표현을 한 이유가 그거예요. XRP 가격 앞자리에 한화 기준 7자가 보이면 사지 마라. 그리고 비트코인 달러 기준 28,800불이 넘어서면 그때도 손대지 마라. 그 이후에 산다면 충분히 촌놈 소리 듣는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이유가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뭐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은 괜찮아요. 그냥 지금 가격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사지 마세요. 사란 얘기는 한 적 없습니다. 어쨌든 저와 생각이 굉장히 비슷한 라울파 2025년도까지 암호화폐 시장은 꽤 괜찮아 보인다. 너무 근심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절정은 2026년. 자, 이 기사도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 그 주기가 다시 도래하게 되면 드라마틱하게도 똑같은 패턴을 보인다. XRP 역사적 데이터는 상승 랠리를 암시하지만 비트코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사회적 지배력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역사적 데이터에 의하면 오히려 이런 것들이 랠리의 전조 증상일 수도 있다. 징후일 수 있다. 항상 대중의 생각과 숫자는 반대로 갔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현상들이 XRP에 유리할 수 있다는 원체인 분석 회사 센티멘터의 데이터가 떴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매일 제 영상을 보고 계시지만 약간 실망스러운 기분을 갖고 계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 영상을 오랫동안 보신 분들이라면 제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려는지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XRP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타당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제가 이야기를 드렸고 그냥 지켜보세요. 나무를 보지 마시고 숲을 보세요. 왜 다른 코인들은 상승을 했는데 XRP는 상승하지 않는가? 지금 XRP 가격은 얼마인가? 그런 관점에서 XRP를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신념, 여러분들의 생각을 믿으세요. 결국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답을 주게 될 겁니다. 잘 아시죠? 저는 항상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강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한 번 더 반복 재생입니다. 코인베이스, 세계 최초로 나스닥에 상장된 암호화폐 거래소죠. 그리고 얼마 전 SEC가 바이낸스와 함께 저격을 했던 곳, 그때 제가 그런 얘기 했죠. 바이낸스보다 훨씬 좋은 곳이라는 걸 부각시키기 위해서 SEC가 공사를 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죠. 아니나 다를까 지금 코인베이스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쨌든 미국이 미국했다. 항상 미국 것을 사랑한다가 맞겠죠. 이제 슬슬 암호화폐를 상장시키려는 미국의 움직임, 참 지들끼리 알아서 이제 다 헤쳐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누가 뭐래도 뭐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 국가, 기축통화국, 결국 돈에 관한 한 미국이 움직여줘야 되겠죠. 이제 뭐 검토가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이제 상승시키겠죠. 제가 어제 영상에 그랬던가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만 알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 이제 가난하게 살긴 글렀다. 그 가장 큰 이정표는 제 생각에는 제롬 파월의 발언이 가장 컸다고 생각을 해요. 비트코인을 저격했던, 비트코인을 싫어했던 모든 전통 금융 인플루언서들, 제롬 파월의 말 한마디에 모두들 지금 입암하고 있습니다. 입닥치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이 그런 이야기를 할 거라고 저도 뭐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암호화폐는 지속적일 것 같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언급을 했죠. 그 말이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가장 큰 이정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꾸 여러분들께 이제 풀렸다,
애곤이 사라지고 좋은 일들만 생길 거라는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 뭐 그런 발언들도 저는 굉장히 크게 느끼겠지만 여러분들은 작게 느낄 수도 있겠죠. 제가 그렇게 똑똑하거나 뭐 영리하거나 경제학 박사도 아니고 뭐 미래 예측을 하는 애원자도 아니지만 그렇게 저는 6년 전에 비트코인을 이해하고 블록체인을 이해하고 시대가 이렇게 바뀔 거라는 예측을 했고 지금 2년여 넘게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지만 제가 그들보다 그러면 똑똑한 겁니까?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영향력을 갖고 있는 정책 입안자들이 다들 그런 일은 없다, 그런 일은 생기지 않는다, 비트코인은 허구다, 암호화폐는 사라져야 된다 라고 그렇게 똑똑하신 분들이 이야기를 했고 저는 정반대로 이야기를 했죠. 시대가 이렇게 바뀔 것이다, 이렇게 흐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제 말대로 지금 시대가 변하고 있으니까 다른 분들 보기에는 비트TV가 그들보다 똑똑하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항상 쇼를 하고 액션을 취하죠. 그리고 항상 그들이 말 바꿈을 해야 될 것 같은 시기에 그들이 내렸던 판단들을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시기가 되면 그때 하나씩 던지겠죠. 지금 제롬 파월의 그런 생각들은 충분히 계산이 된 프로그래밍이 된 그의 발언이죠. 이제 암호화폐를 성장시켜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전에 먼저 제롬 파월이 그에 부합되는 그의 타당한 멘트를 날려놓고 이제 점점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그의 생각을 내비치겠죠. 그렇게 되면 대중들은 제롬 파월이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었지 라고 생각을 하고 제롬 파월에게 어떤 형태로든 면죄부를 주겠죠. 이런 룰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롬 파월의 영향력은 뭐 그 누가 뭐래도 전 세계 베스트 3 안에 들겠죠. 적어도 돈에 관한 한 베스트 3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갖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로스차일드가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미국 대통령이 싫다. 그 대신 나에게 돈을 프린팅할 수 있는 권력을 달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미국 대통령들도 돈이 필요하면 미 연준의 허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어떤 정치인도 그가 뱉은 정책 입안들이 행해지기 위해서는 가장 큰 게 돈이죠. 돈의 권력. 어쨌든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코인베이스를 지금 미국에서 대놓고 키워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아시겠지만 블랙록과 파트너십 관계를 갖고 있다. 그리고 얼마 전 블랙록은 SEC에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을 했고 그리고 CBOE 시카고 보드 옵션 거래소 그런데 이것 또한 최근 미 증권거래위원회에 현물 비트코인 ETF 신청을 했고 감시 파트너로 코인베이스를 지명했습니다. 최근 SEC가 서류 불충분을 이야기를 했었고 그에 따르는 행동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리고 블랙록이 신청한 비트코인 현물 ETF는 SEC가 좀처럼 거부하기 힘들 거라는 제가 이야기도 했죠. 블랙록의 현물 ETF를 승인하게 되면 이제 뭐 엄청난 숫자의 현물 ETF가 승인이 나게 되겠죠. 어쨌든 시카고 보드 옵션 거래소에 새로 등록된 신청서에서 현물 ETF 감시 공유 계약의 파트너로 나스닥에 상장된 코인베이스를 대놓고 지명하면서 미국 기반 및 USD 표시 비트코인 거래의 상당 부분을 대표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이 미국했다라고 봐도 되겠죠. 뭐 제가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결국 암호화폐 시장 또한 미국이 이제 마지막으로 밥상 위에 숟가락을 얹어서 모든 걸 가져가려고 할 겁니다. 그 마지막 퍼즐은 어쨌든 리플 XRP가 되겠죠. 메이드 인 USA 코인. 어쩌면 미국의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는 미국의 부채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미국발 코인. 그래서 지금 리플은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미국은 XRP를 깨끗하게 만들어서 깔끔하게 만들어서 그들이 원하는 곳에 전진 배치하게 될 겁니다. 항상 미국은 그들이 공경에 빠졌을 때, 도망갈 곳을 찾을 때, 아주 나락으로 떨어질 때 전쟁과 통화 정책을 통해서 그들이 갖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다시 리부트 했습니다. 딱 지금이 그때라고 봐도 전혀
어색하지 않겠죠? 지금까지 미국 규제 감시단은 현물 비트코인 ETF가 자금을 조작하고 투자자 보호를 보장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판단을 했지만 비트코인 선물 ETF는 승인을 했었죠. 자, 어쨌든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렸던 내용대로 똑똑하진 않지만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마지막 그들이 원하는 퍼즐은 리플 XRP를 전 세계 최초로 법적으로 암호화폐로 인정하는 그 시나리오가 마지막 퍼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미국이 미국했다.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인플루언서 중에 한 분 라울팔입니다. 라울팔이 또 그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라울팔을 좋아하는 이유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주저하지 않습니다. 리얼 비전의 CEO 그리고 전 골드만삭스 임원 라울팔, 나는 아무것도 팔지 않았다. 작년과 그리고 지금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 6월에서 10월 내 포트폴리오를 30에서 40% 정도 늘렸다. 작년 6월에서 10월이면 비트코인 18,000불에서 24,000불을 횡보했던 그 자리죠. 제가 계속 괜찮다 했던 구간. 그리고 라울팔은 비트코인의 불러는 떡상은 2026년에 절정을 이룰 가능성이 있다. 암호화폐 시장은 지금부터 매우 낙관적이다. 특정 숫자, 특정 가격대를 언급하는 것을 꺼려하지만 2023년에는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강세를 보일 것이다. 정말 흥미롭다. 그런 징후들이 포착되고 있다. 어쨌든 지금부터 상승을 해서 2025년까지는 굳이 별다른 근심 걱정이 없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작년 관공서에서 NFT 강의를 했을 때 그때가 비트코인 19,000불이었어요. 그리고 그때도 역시 저에게 지금 사야 되냐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본인이 직접 판단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뭐 힌트는 충분히 얻을 수 있겠죠. 제 얼굴 표정을 본다던가 아니면 제가 뱉는 어떤 뉘앙스들 아니면 제가 말하는 톤이라든가 억양에서 충분히 많은 분들은 느낄 수 있죠. 항상 사지 마라고 하지만 웃으면서 사지 마세요 하는 거와 정말 긴장된 얼굴로 사지 마라고 하는 거는 차이점이 있겠죠. 어쨌든 그 언저리 그때가 비트코인의 바닥이었겠죠.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3만불이에요. 그런데 떨어진다면 1차는 28,800불 그리고 2차는 25K 그리고 더 떨어진다면 22,800불 이렇게 세 단계에 걸쳐서 떨어진다면 여기까지 가겠지만 그 밑으로 더 빠지기란 힘들겠죠. 뭐 제가 영상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드렸지만 저의 그런 이야기를 듣고 분명 액션을 취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더 떨어질 거야, 제 말은 틀렸어, 이렇게 판단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시간이 지났죠.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제가 자꾸 비트코인 22,800불에서 28,800불이 가장 좋은 매수 타점 지역이다 라고 표현을 한 이유가 그거예요. XRP 가격 앞자리에 한화 기준 7자가 보이면 사지 마라. 그리고 비트코인 달러 기준 28,800불이 넘어서면 그때도 손대지 마라. 그 이후에 산다면 충분히 촌놈 소리 듣는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이유가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뭐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은 괜찮아요. 그냥 지금 가격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사지 마세요. 사란 얘기는 한 적 없습니다. 어쨌든 저와 생각이 굉장히 비슷한 라울팔, 2025년도까지 암호화폐 시장은 꽤 괜찮아 보인다. 너무 근심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절정은 2026년. 자, 이 기사도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 그 주기가 다시 도래하게 되면 드라마틱하게도 똑같은 패턴을 보인다. XRP 역사적 데이터는 상승 랠리를 암시하지만 비트코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사회적 지배력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역사적 데이터에 의하면 오히려 이런 것들이 랠리의 전조 증상일 수도 있다.
징후일 수 있다. 항상 대중의 생각과 숫자는 반대로 갔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현상들이 XRP에 유리할 수 있다는 원체인 분석 회사 센티멘터의 데이터가 떴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매일 제 영상을 보고 계시지만 약간 실망스러운 기분을 갖고 계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 영상을 오랫동안 보신 분들이라면 제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려는지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XRP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타당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제가 이야기를 드렸고, 그냥 지켜보세요. 나무를 보지 마시고 숲을 보세요. 왜 다른 코인들은 상승을 했는데 XRP는 상승하지 않는가? 지금 XRP 가격은 얼마인가? 그런 관점에서 XRP를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신념, 여러분들의 생각을 믿으세요. 결국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답을 주게 될 겁니다. 잘 아시죠? 저는 항상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강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